안녕하세요. AWS 서밋 코리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서우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당근마켓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병규현님을 모시고 당근마켓에서 2,200만 사용자들 위한 채팅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아키텍처 현대화 주제로 왜 아키텍처 현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당근마켓은 왜 채팅 시스템 현대화가 필요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들을 걸쳐서 개선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된 당근마켓의 채팅 시스템에서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키텍처 현대화 혹은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T 및 통신 테크놀로지 부분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중 하나인 IDC의 플랜스케이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개발된 총 앱의 수보다 향후 3년에서 4년 동안 출시될 새로운 앱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규 앱의 수는 약 5억 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혁신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앱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이러한 고민이 바로 우리가 현대화된 아키텍처에 대한 고려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일반적이었던 수준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애플리케이션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확장되고 글로벌 가용성을 보장하며 엑사바이트가 아닌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관리하고 밀리초 단위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고 앱과 모바일 백엔드, IoT 애플리케이션, AIM의 워크로드, 배치 처리, 파스 솔루션,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등의 사용 사례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아키텍처 패턴, 운영 모델 및 소프트웨어 전달 프로세스를 조합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리스크, 출시 시간, 총 소유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릴리즈 주기를 단축하고 운영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릴리즈 프로세스가 자동화됨에 따라 오류 발생률이 줄어들어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아키텍처를 활용하면 개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어 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자주 실험하여 혁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은 테스트 절차를 자동화하고 개발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배포 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평가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애플리케이션은 가치에 따른 결제 요금 모델을 활용함에 따라 과도한 프로비저닝 또는 유효 리소스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줍니다. 인프라 관리 부담을 덜어냄에 따라 관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현대화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 설계와 경량화된 컨테이너 혹은 서버리스 컴퓨팅을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태 비저장,
스테인리스 서비스와 상태 저장 스테이트풀 서비스들은 구분되어 설계되고 탄력적이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환경에 배포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 및 운영체제에 대한 종속성은 격리되어 관리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키텍처 현대화로 가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바탕으로 최신 데브옵스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델을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며 새로운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기를 원하지만 기술 관리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 구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및 운영 방식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현대화 애플리케이션은 모듈형 아키텍처 패턴, 서버리스 운영 모델 및 신속한 변화를 위한 개발자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구축됩니다. 조직에서 현대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미 온프레미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 중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조직은 이러한 워크로드를 관리형 AWS 컨테이너 서비스로 이동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및 인프라 프로비저닝과 같은 관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능을 구축할 때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채팅 시스템 아키텍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로 당근마켓 병기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당근마켓 채팅팀 리드를 하고 있고 현재 AWS 서버리스 히어로로 활동하는 변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어서 당근마켓 채팅 시스템의 모더나이제이션 과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은 월 평균 1,600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분 이상의 사용 시간으로 유저들이 긴 시간 동안 머무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최대의 지역생활 커뮤니티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연평균 3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약 200만 정도였는데 총 사용자 수 2,200만이 넘을 때까지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근페이로 자체 페이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송금을 채팅창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선물하기, 로컬 커머스, 제휴 서비스도 간편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생활을 더 편하게 그리고 이웃을 더 가깝게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경험했던 내용을 짧게나마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당근마켓에 왔을 때는 루비 온 레일즈로 운영하는 모놀리틱 서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환경은 모두 ECS 위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근마켓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었습니다. 고 언어부터 자바, 코틀린, 노드.js, 파이썬 등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생겨났고 이분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의존성 없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EKS 상에서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모놀리틱 시스템에서 장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머전시 채널이라고 장애 전용 채널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놀리틱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장애가 한번 발생하면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기 쉽상이었습니다. 슬랙 메시지에서 장애로 인해 마음이 급한 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놀리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커지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저와 직결되는 기능에 초점이 되었다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면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는 다른 팀의 개발자를 배려해서 API를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내 표준화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놀리틱에서는 한 서버에서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코드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도화된 서비스가 된 이후부터는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능별로 서비스가 분리된다면 각 서비스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해당 API를 구현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너십을 가져가게 됩니다. 각 서비스는 기존처럼 무거운 로직은 핸들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비스가 커지면 배포 시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를 트래킹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테스트가 점차 쌓여가며 배포에 걸리는 시간 또한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직이 분리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경량화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의 첫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포는 다른 서비스가 영광을 가져갔지만 처음으로 고언어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메인 DB의 60%가 채팅 데이터였습니다. 실제로 DB가 가진 로우 데이터만큼 인덱스가 용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채팅 데이터의 50%가 인덱싱을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포스트그레 SQL을 사용하면 베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채팅을 위한 테이블에 베큐움이 일어나면 전체 DB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종종 이로 인해 응답 시간이 저하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많은 사용량을 가진 채팅 데이터를 메인 DB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분리하기 위해 채팅 API까지 전부 분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채팅 시스템을 개발할 때 첫 번째 여정입니다. 먼저 말했던 것처럼 채팅 데이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먼저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API를 그대로 재구현을 하고 LB단에서 스위칭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진행했고 모든 채팅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한가운데에 다이나모 DB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DB를 선택했고 디자인했는지 간략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만큼 설레는 일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할 때 DB 관련하여 정말 많은 공부가 매번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서비스를 릴리즈하고 운영해보면 어려움을 느낀 건 서비스가 커지면서 DB 운영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니지드 서비스인 것만 찾았습니다. 최대한 운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DB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이미 DB 용량을 상당히 사용하고 있었고 서비스가 성장하는 속도를 바라봤을 때 테라, 페타 규모의 데이터 확장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찾았습니다. 운영할 개발자는 그때 2명밖에 없는 상태였고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야만 했습니다. AWS를 사용한다면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이나모DB가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AWS에서 운영하는 안정성이 있고 온디맨드 모드로 사용하면 요청에 따라 오토 스케일링까지 알아서 고려되는 최적의 서비스였습니다. 성능은 수 미리세크 정도로 DB 요청을 보장하니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이나모DB API를 사용하면서 장애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이나모DB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SQL을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PartiQL이라고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페이징을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쿼리와 스캔이라는 API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쿼리는 미리 정한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캔은
다이나모DB 엔진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거기서 필터하는 기능만 제공해 실제로는 쿼리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다고 처음에 스캔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비용 관련해서 추후에 고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인덱스를 잘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고민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만약 다이나모DB에서 풀스캔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약 100만 개 이상 다이나모DB에 아이템이 존재한다면 다이나모DB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다이나모DB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분석을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했습니다. 만약 다이나모DB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OLAP를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는 페이지 3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인덱스 설계는 어렵지 않게 접근했습니다. 채팅방 하나가 파티션 하나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소트키는 메시지의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고 올더링이 가능하면 손쉽게 최신 순으로 메시지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채팅방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저 수도 많아도 1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핫 파티션 이슈를 일으키는 스로틀링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한 설계입니다. DB를 디자인했으면 이를 사용하는 API 서버를 만들어야겠죠. 고랭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API를 재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서버 로직에 간결합된 API는 인터널 API로 재구현을 했습니다. 기존 로직을 인터널 API 통신으로 연동하였습니다. 또한 API의 마이그레이션이다 보니 테스트가 중요했습니다. 작은 util 함수까지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습니다. 성공 실패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gRPC, 웹소켓, REST API 수준의 테스트 코드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 현재까지 약 1250개 이상의 테스트가 풀 리퀘스트 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배포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채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기존 채팅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현하여 새롭게 서버를 작성하고 배포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웹소켓을 통한 실시간 메시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채팅은 FCM에 의존적이었습니다. FCM에서 푸시 메시지가 밀리면 유저가 이미 접속하고 있더라도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REST API를 통해 메시지를 콜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웹소켓이 연결된 유저는 FCM의 상태와 무관하게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서비스 구조에서 앞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저가 접속하면 각 서버에 붙어 있게 되는데 유저 간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다른 서버에 있는 유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gRPC로 서버 간 메시지를 주고받아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디스 클러스터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션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웹소켓으로 접속한 유저가 어느 서버에 붙어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을 쉽게 하기 위해 클러스터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서버는 커넥션만을 맺고 있고 유저의 세션은 레디스, 데이터는 DB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서버에 붙어 있는 유저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채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DB를 옮기고 API를 재구현하고 웹소켓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RDBMS에 의존한 분석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채팅은 별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이나모DB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이나모DB 스트림, 스트림에 있는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재하기 위한 람다, 이벤트 버퍼를 받아 S3에 업로드하는 파이어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S3,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테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팅 아키텍처에서 분석 파이프라인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AWS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서버 및 다이나모DB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슈퍼셋과 같은 BI 도구에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 스트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스트림에 다이나모DB에서 발생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델레트 이벤트를 밀어 넣어줍니다. 이러한 변경 내역을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고 부르는데 이 정보를 최대 24시간 동안 로그에 저장하고 스트림을 읽어서 별도로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액세스해서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이나모DB 스트림 레코드를 AWS 람다로 받아서 처리합니다. 새로운 다이나모DB 스트림 레코드가 감지될 때마다 콜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동기식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모 아이템 형식이라 바로 처리하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모DB SDK를 통해 CRUD를 구현해보면 경험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스트링 밸류가 S라는 키로 감싸진 맵으로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스트럭트를 풀어서 키 밸류 형태로만 저장하는 용도로 람다 함수를 구현해 두었습니다. 또한 람다가 S3로 바로 업로드하기에는 스트림 레코드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호스에서 레코드를 밀어 넣어서 S3에 올라가는 파일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고 안정적으로 서빙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림 레코드로 받는 원본 형태의 데이터와 저장하는 데이터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분석할 때 사용하지 않는 필드는 제거하도록 하고 U 이미지 기준으로 키 밸류만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이나모DB에 아이템이 들어갈 때 아이템의 생성 시간 및 업데이트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U 이미지만 저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OLAP 관점에서 네스티드 스트럭처인 제이슨보다 최소화된 구조로만 되어 있는 제이슨이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불필요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 파일 사이즈도 줄어듭니다. 아마존 S3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수신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파켓, ORC와 같은 컬럼너 기반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키네시스는 샤드의 개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파이어호스는 서버리스형 스트림 서비스입니다. S3로 저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HTTP 엔드포인트 등과 같이 지원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S3에 저장할 때 gzip, zip, 스냅피와 같은 압축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적으로 날짜 및 시간으로 파티셔닝하여 S3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서비스에 설정된 파이어호스의 정보로 S3 버킷의 프리픽스를 시간 단위까지 파티셔닝한 설정 화면입니다. 연, 월, 일, 시간까지 설정했는데 원한다면 분 단위까지도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티셔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S3 오브젝트를 읽어서 아테나와 같은 쿼리 엔진으로 분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원하는 범위의 데이터만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정만으로 알아서 gzip으로 압축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레코드를 받아서 버퍼가 128MB까지 될 때를 기다릴 수 없으니 60초마다 새로 버퍼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구성 요소가 많아서 배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프라인을 배포하는 것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간소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모DB 설정에서 스트림 기능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호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다이나모DB 스트림 ARM과 파이어호스 ARM 값을 넣어서 스트림 하나씩 배포합니다. 미리 템플릿팅해 놓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도 다이나모DB를 분석하는 로그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싶을 때 어플리케이션 이름만 바꾸고 다이나모DB 스트림 ARN, 파이어호스 ARN 값을 넣어서 손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현재 당근마켓에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3에 떨어진 데이터는 아테나를 활용하여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테나는 아파치 프레스토 기반의 서버리스형 데이터 조회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형식의 포맷을 지원하는데 CSV, JSON, ORC, 에이브로, 파케이와 같은 데이터 포맷을 지원합니다. 또한 파티셔닝된 데이터 조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읽는 프로세스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당근마켓의 초기 시스템은 포스트그레SQL을 사용하는 모놀리팅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채팅 서비스가 별도로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통계 및 분석을 위해서는 함께 데이터를 조인해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WS 글루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덤프하여 S3에 데이터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글루는 완전 관리형 ETL 서비스로 현재 아테나에서 쿼리할 테이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저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루 크롤러로 포스트그레SQLDB에 테이블을 디스크라이브하여 스키마를 읽어서 카탈로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일 타입과 스키마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잡을 생성하고 싶다면 파이스파크나 스파크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스케줄러를 만들 수 있어서 매일 ETL을 글루에서 설정만으로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에 있는 데이터를 글루잡을 통해 S3로 덤프하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 스키마를 작성해도 좋지만 글루에 있는 크롤러로 다시 덤프된 S3 데이터를 읽으면 손쉽게 카탈로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3에 덤프된 데이터와 다이나모DB 스트림으로 받아서 S3에 떨어진 데이터를 아테나에서 조인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스파크로 작성된 글루잡 스크립트의 예시입니다. 덤프할 테이블 리스트를 받아서 파케이 형식으로 S3에 저장하는 스크립트입니다. RDB에서 덤프가 필요한 경우 이처럼 글루잡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S3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면 아테나 페더레이티드 쿼리로 아테나가 람다를 통해 직접적으로 RDB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테나로 쿼리할 수 있는 환경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럼 아테나로 메일 사용 내역에 대해서 통계를 출력하고 이를 집계용 DB에 넣어줘야겠죠. 이를 관리하기 위해 AWS 스텝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위한 워크플로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치 에어플로우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용하곤 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팀에서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버리스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은 현재 동작하는 스텝 펑션의 스크린샷 화면입니다. 스케줄러로 메일 자정에 트리거되고 아테나로 쿼리한 결과를 S3에 CSV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관리하고 있고 쿼리가 추가될 때마다 이벤트 트리거 하나씩만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팅 서비스만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도입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른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잘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팅방이 생성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카프카를 통해 펍서브라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프카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루엔트비트를 활용한 버퍼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채팅 서버는 플루엔트비트에 공유할 이벤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플루엔트비트는 안정적으로 이벤트를 카프카, S3, 파이어호스와 같은 아웃풋으로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전달해줍니다. 카프카 장애 시에는 플루엔트비트가 로컬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다가 카프카가 복구되면 장애 시점부터 다시 이벤트를 퍼블리시해주는 것과 같이 이벤트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루엔트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초경량으로 현재 프로덕션에서 0.1 코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거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양한 아웃풋을 둘 수 있어서 대부분의 케이스의 이벤트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터, 파서를 지원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보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는 플루엔트 비트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이벤트를 보내는 코드인데요. 어떠한 언어로 개발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카프카에 퍼블리시된 이벤트에 대해서 컨슈머를 구현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간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팅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설명을 전부 들어보니 더욱 간단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복잡해 보이더라도 각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까? 지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2달 혹은 3달 후에 더 운영이 편한 방식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나온 플랫폼입니다. 아직도 개선 중이고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의 채팅 시스템 현대화 내용은 즐거우셨는지요? 금일 세션에서 아키텍처 현대화의 이점과 현대화로 가기 위해서 왜 MS 아키텍처가 필요한지, 그리고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로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서버리스 아키텍처로의 전환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마켓에서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채팅 시스템 아키텍처를 현대화하였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강연 평가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